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집합의 뜻부터요.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모임을 얘기합니다. 그쵸? 우리가 만약 1학년 3반 집합해라 그러면 1학년 3반에 속하는 모든 아이들이 다 모여라 그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자, 그 대상들의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집합.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5보다 작은 짝수들은 다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2가 와야 되고 4가 와야 되죠. 그쵸? 그때 요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느냐면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집합의 이름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집합 이름을 정할 때는 보통은 대문자로 그 집합 이름을 정하는데요. 자, 그래서 대문자 A라고 이 집합 이름을 라지 A라고 이름을 정하고, 자, 이 원소를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2라고 하는 것은 집합 A의 원소죠. 그렇지만 3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A의 원소가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만약에 우리가 A라고 하는 게 스몰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우리는 스몰 a는 집합 A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것을 기호로 어떻게 하느냐면, 자, 원소가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엘레먼트의 가장 첫 글자 E를 따가지고, 자, 여기 A 하고 라지 A 써준 다음에 요렇게 기호로 E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얘가 뜻하는 바는 스몰 a는 라지 A의 원소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스몰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스몰 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것을 기호로 나타낼 때는요, 스몰 b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금방 집합의 뜻하고 원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아까 선생님이 표현한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면 원소를 일일이 나열을 했었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원소를 일일이 괄호 안에 나열해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 이하의 홀수의 모임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집합을 만약에 라지 B라고 했었다. 라지 A라고 해볼까요? 네, 라지 A라고 했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때는요. 그 원소를 일일이 다 써주는 거죠. 1 써주고 3 써주고 5 써주고 7 써주고 9 써주고. 그래서 원소와 원소는 반드시 콤마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똑같은 원소는 2번 중복해서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1, 3, 5라고 표현을 하든 1, 5, 3이라고 표현하든 상관없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원소 나열법.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전체 3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조건 제시법. 자,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거는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이 갖는 공통된 성질을, 자, 요 괄호 안에 집합 기호 안에 조건으로 제시해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자, 우리가 아까 집합 A의 공통된 성질이 10 이하의 홀수의 모임이었죠. 그래서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해주면 요거, 자, 항상 여기 바 앞에 원소를 쓰거든요. 자, 원소가 뭔지, 자, 여기 바 앞에다가 여기 원소를 써주고요. 그리고 바 뒤에다가 원소에 대한 공통된 성질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x는 10 이하의 홀수의 모임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요게 조건제시법. 다시 조건제시법은요. 자, 이렇게 바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거든요. 이 바를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아이가 원소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애가 원소에 대한 보충 설명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건제시법이 원소 나열법보다 조금 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원소라도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돼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자, 요게 홀수죠, 홀수. 그쵸? 자, 홀수라고 하는 거는 짝수보다 1 작은 수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2n-1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자, n이라고 하는 것은 1, 2, 3, 4, 5다. 요렇게 표현을 해준다고 해도, 자, 이게 똑같은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 바 앞에, 요게 막대, 요거를 바라고 읽습니다. 바. 자, 요 막대 앞에 있는 요게 원소인데, 자, 요 원소에 등장하는 n이 1부터 5까지 대입을 해줘라 그 말이죠. n자리 1을 집어넣어주면 2에서 1을 빼서 1이 되고, n자리 2를 넣어주면 4에서 1을 빼서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서 n자리 5를 넣어주면 10에서 1을 빼서 9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 제시법을 표현을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법으로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조건 제시법 되게 중요하고요. 조건 제시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 앞쪽에 있는 얘가 원소라는 거. 그쵸? 자, 요걸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자, 집합을 표현하는 세 번째 방법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 지금 원소가 1, 3, 5, 7, 9였는데, 자, 요렇게 집합 기호를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테두리를 만들어가지고 요 안에다가 원소를 써주는 거죠. 요렇게 써주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자, 요게 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집합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집합의 원소가, 얘는 지금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이렇게 셀 수 있었죠. 그쵸?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집합 중에 자연수의 모임이다. 이렇게 하면 1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끝이 없죠. 무수히 많죠. 그래서 집합을 우리가 구해보면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도 있습니다. 그쵸? 그걸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이 있는데 그것은 무한집합. 자, 요거는 한계가 있다. 요거는 한계가 없다. 끝이 없다. 그 말인 거죠. 그쵸? 그리고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도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요거를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어떻게 쓰느냐면, 자,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이렇게 탁 이렇게. 네, 요거 읽을 때는 파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원줄 파이하고 읽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쵸? 자, 집합 A가 만약에 유한집합일 때는 그럼 그 집합의 원소를 셀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요 집합을 예를 들면 집합 A는 원소가 5개죠. 그러면 그걸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느냐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다는, 자, 괄호 해주고 n, 자, 그게 5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기호로 NA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 공집합인 경우는 요거는 공집합. 자, 공집합은요 요렇게 쓰기도 하고 기호로, 자, 이 공자가 무슨 공자냐면 비일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합 안에가 비어 있어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공집합인데, 자, 그러면 공집합인 경우는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의 원소의 개수는 0개가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유한집합인 경우는, 자,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주고,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거는 넘버를 얘기를 해요. 넘버. 집합에 의해 원소의 개수를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세 개가 조금 헷갈려서 선생님이 주의해라고 한번 적어봤는데, 자, 요거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뜻하니까 요거는 누구랑 똑같으냐면 이렇게 집합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집합 안에 원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0이 되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는요. 공집합이라는 기호 자체를 하나의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 거죠. 그래서 이때 얘는 원소의 개수가 1개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0이라고 하는 원소 자체를 하나의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기 때문에 얘도 원소의 개수는 1개가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개념들을 한번 다져볼게요.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집합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집합은 아까 대상이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짝수의 모임이다 하면 네, 이거 짝수인지 홀수인지 뭔가 명확하죠. 그래서 집합이 돼요. 자, 니은은 유명한 골프 선수의 모임이다 하면 그 유명하다는 게 유명하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죠? 유명하다는 기준. 자, 그래서 틀렸죠. 0에 가깝다. 가깝다는 것도 기준이 안 되지. 자, 태양계 행성의 모임 하면 딱 되죠. 그쵸? 맛있는 과일의 모임. 자, 맛있다는 것도 사람마다 주관적이라서 기준이 다르죠. 우리나라 강력시의 모임. 자, 이건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쵸? 그래서 집합인 것은 기읍, 리을, 비읍. 요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보자. 자, 지금 얘는 뭐냐면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걸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해보래요. 자, 집합의 1이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하면 표현 방법은 여러 개가 돼요. 그쵸? 이건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자, 선생님은 얘를 우선 X를 원소라고 줄 거고, 그 X라고 하는 게 가지는 공통된 상질이 X는 3의 배수죠. 3, 6, 9, 12, 쭉 가서 99까지. 그래서 요거를 100 이하의 3의 배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표현해 줄 수도 있을까요? 네. 요거를 선생님 3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n이라고 하는 게 n자리 1부터 어디까지? 33까지. 맞죠?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1부터 33까지 자연수를 n자리에다가 대입했을 때 그 값 자체를, 요 값 자체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A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고. 자, 2번 한번 볼게요. 요거 지금 1, 2, 4, 5, 10, 20. 이거 전부 다 20이 뭐죠? 약수죠, 그쵸? 그래서 2번을 조건지시법으로 표현해주면, 자, X바 X는 20의 약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3번 C 집합은요 10 이하의 소수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자연수를 얘기합니다. 그쵸? 그래서 2, 3, 5, 7 이렇게 원소를 나열해주면 되고, 자, D는요 10보다는 크고 20보다 작은 짝수래요. 자, 그러면 요거 12부터 되겠죠. 12, 14, 16, 18, 20은 안 되죠. 이렇게. 요거는 원소가 4개네. 그쵸?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하면, 자, 집합 C라고 하는 거는, 자, 바 앞에 있는 요게 원소죠. 원소가 A랑 B를 더한 값을 원소로 가진대요. 그런데 A는 집합 A의 이규 아까 뭐였죠? 여기요 원소자였죠. 그래서 A는 집합 A의 원소니까 1, 3, 5 중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 자, 요거 B는 집합 B의 원소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1 중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C의 원소를 구할 때는 보통 이런 거는 표를 만들면 좀 편하겠죠. 자, 1, 3, 5를 가지고 오고 마이너스 1, 0, 1을 가지고 와서, 자, A하고 B를 2개 더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2개를 더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더해주면 0, 요렇게 2개 더하면 2, 요렇게 2개 더하면 4, 자, 요렇게 더하니까 1, 요렇게 더하면 3, 요렇게 더하면 5, 자, 요렇게 더해주면은 2, 그 다음 요렇게 더해주면 3, 1 더해서 4, 그 다음은 6,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집합 C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요, 자, 원소 중에 0 있죠. 자, 2가 2번 있지만 선생님이 중복해서 적지 않는다 그랬죠. 한 번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도 있네요. 그쵸? 자,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고 이렇게. 자, 요거 굳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D에 대해서 볼게요. 집합 D는 A 곱하기 B의 값을 원소로 가진다. 그런데 이때 A라는 건 집합 A의 원소고 스몰 b는 집합 B의 원소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와 이거를 각각 곱해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요걸 지우고 이번에 이제 한번 곱해 볼게요.
자, 그러면 1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자, 그 다음에 0과 1을 곱하면 0. 0 곱하기 3은 0. 0은 곱하면 무조건 0이죠. 자,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3은 3. 5, 1은 5. 이렇게 돼서 자, 집합 D의 원소인 것은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요거는 자, 여기 n이라고 하는 것은 요 괄호 안에 있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0이라고 하는 원소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 값이 0이 아니고 1이 됩니다. 그렇죠? 자, 요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집합,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의 원소 개수. 자, 원소 개수는 1이죠. 1. 앞에 거 1. 근데 얘도 원소 개수는 1개죠. 그럼 1 더하기 1을 하면 요거 2인 거 맞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 기억은 틀린 거. 자, 디귿은요. 2하고 3. 자, 원소가 2개이기 때문에 요거는 2가 돼요. 자, 요거는 원소가 1개, 2개, 3개니까 3이죠. 그럼 이거는 2-3을 계산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리을은요. x가 원소인데 x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게 하는 x. 근데 그 x는 실수래. 우리 실수 중에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합 A는 공집합의 원소가 없어요. 그러니 집합 A의 원소 개수는 0개이다 하면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 미음. A는 16의 양의 약수다. 자, 그럼 16 약수는 1하고 2하고 4하고 그 다음 8하고 16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B는요. 81의 양의 약수다. 자, 81의 양의 약수 1 그리고 3 그리고 9 1 곱하기 81 3 곱하기 27 99 81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집합 A는 원소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5개 요거는 5가 되고 집합 B는 1개, 2개, 3개, 4개, 5개 이것도 5가 되네요. 그러면 얘랑 서로 같다가 돼야 되는데 오른쪽이 더 크다 됐으니까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이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